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지금 12월입니다. 2025년도 끝이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다들 송년회다 뭐다 바쁘고 내년 새해에는 좀 좋은 일이 있으려나 기대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좀 확 끼얹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맞으면 진짜 뼈 부러지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아주 묘합니다. 뉴스 틀면 어떻습니까? 집값 떨어진다, 2차 하락 온다, 영끌족들 비명 지른다,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 형님들, 누님들 내심 쾌재를 부르고 계실 겁니다. 아, 드디어 거품이 꺼지는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서울 입성의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값 떨어진다고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2026년 1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전례 없는 공급 쇼크가 닥칠 예정이거든요. 이건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3년간 건설사들이 써놓은 장부,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빨간 줄로 쫙 그어져 있는 확정된 성적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6년 서울 아파트는 증발한다입니다. 단순히 지금 집 사세요, 이런 무책임한 펌프질 영상이 아니고요. 왜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 난민이 100만 명이나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과연 언제 끝날지 그 소름 돋는 데이터를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씹어먹여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있어야죠. 근데 아파트가 무슨 붕어빵입니까? 반죽 붓고 뒤집으면 3분 만에 나옵니까? 아니죠. 땅 파고 기초 다지고 건물 올리고 이거 빨라야 2년 반, 보통 3년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 2026년에 우리가 와, 새 집이다 하고 이사 들어갈 아파트는 이미 2023년이나 2024년에 땅을 팠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자,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3년 전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돈줄이 꽉 막혔습니다. 건설사들도 줄 도산, 난다 만다 난리가 났었죠. 금리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시멘트값, 철근값, 인건비 안 오른 게 없어요. 이때 건설사 사장님들이 계산기를 딱 두드려 봅니다. 야, 김성무, 지금 이거 지으면 남는 게 있나? 없는데요, 사장님.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인데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덮어, 공사하지 마, 신규 수주 받지 마.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그대로 나와요. 국토부랑 건산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무려 23%나 급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몸살이느라 땅을 안 팠다고요. 2024년 상반기까지도 바닥을 기었습니다. 자, 땅을 안 팠는데 건물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마법이라도 부려요? 안 되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2026년 코앞에 닥칠 입주 물량 성적표로 날라온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30% 이상 급감합니다. 특히 서울은 더 처참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고작 5,000세대에서 7,000세대 수준일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감 안 오시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적정 수요량이 1년에 4만 호에서 5만 호는 필요한 도시예요. 근데 공급이 5천 호? 이건 10분의 1토막 난 겁니다. 밥그릇 10개가 필요한 식탁에 밥공기 딱 한 개 던져주는 꼴이라고요. 이건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공급 소멸, 아니 공급 증발 수준이에요. 이게 바로 2026년에 닥칠 첫 번째 재앙, 물리적 주택의 실종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이, 거북아, 아파트 없으면 빌라나 오피스텔 가면 되잖아. 굳이 비싼 아파트 살아야 돼? 아, 형님들 미안한데 그 비상구도 용접돼서 막혔습니다. 이게 이번 위기가 과거랑 차원이 다른 진짜 이유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으로 휩쓴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뉴스 틀면 맨날 나왔잖아요. 전세 사기, 빌라 왕이니 건축 왕이니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박혔어요?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 내 전재산 날린다, 이 인식이 뼈에 사무치게 박혀버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무서워서 빌라를 안 가요. 그럼 빌라 짓는 업자들은요? 안 팔리네? 전세도 안 나가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짓죠. 데이터로 볼까요? 2026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이 약 1.1만 실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23년이랑 비교하면 70%나 급감한 수치예요. 70%가 줄어든 게 아니라 70%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아파트가 너무 비싸거나 부족하면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완충제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아쉬운 대로 여기라도 살자 하면서. 근데 이번엔 그 완충제마저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1인
1인 가구 사회초년생,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이분들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빌라는 무섭고 오피스텔은 없어요. 결국 비싸도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전세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곳 없는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 앞으로 몰려와서 줄을 서는데 아파트 문은 닫혀있다?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2026년의 현실입니다. 아파트도 없고 빌라도 없고 오피스텔도 없는 사상 초유의 공급 가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부족한 공급을 가지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전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전세 가격은 얼마나 폭등할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이 2027년, 2028년에는 좀 나아질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지, 이게 궁금하시죠? 저는 형님들이 구독 버튼을 눌렀는지가 궁금하네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채널이라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 눈 한번 딱 감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은 정보들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공급이 0에 수렴하는 이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 핵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의 저주, 정확히는 4년 주기설입니다. 기억하죠?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2년 살고 5%만 올려주고 2년 더 살게 해달라, 이거였죠. 그때 갱신권 써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주 저렴하게 살았던 세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만기가 언제 돌아올까요? 2024년 7월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이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폭발하는 애가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빙의해봅시다. 지난 4년 동안 옆집은 전세 10억 받는데 나는 갱신권 때문에 6억밖에 못 받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내가 4년 참았다 이러면서요. 이제 4년 만기가 끝나고 2026년에 세입자를 받거나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아휴, 그동안 싸게 사셨으니까 계속 싸게 사세요, 이럴까요? 절대 아니죠.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겠습니다. 시세대로 10억. 아니, 지금 물건 없으니까 11억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전세가의 퀀텀 펌프라고 합니다.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그냥 펌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미치는 겁니다. 2026년에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는데 기존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2억, 3억씩 올려달라고 하니까요.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2026년 매매 가격은 대출 규제 때문에 0.8% 오르는데 그칠 수도 있지만 전세 가격은 무려 4% 이상 폭등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5배나 더 빨리 뛰는 기형적인 시장.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실거주자들의 지옥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나거나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으로 쫓겨나는 전세 난민 신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서 형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거부가, 그래 알겠어. 2026년 힘든 건 알겠는데 1년만 버티면 2027년, 2028년엔 다시 공급 늘어나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7년 이후 데이터까지 싹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첫째, 민간 공급의 여진입니다. 아까 제가 2023년에 착공이 급감했다고 했죠. 근데 2024년 말까지도 민간 건설사들 착공 실적이 시원찮습니다. 2024년에 안 지었으면 2027년에도 입주 물량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공사비 급등 이슈 때문에 재건축 조합이랑 시공사가 싸우느라 멈춘 곳도 수두룩해요. 둘째, 3기 신도시라는 투원구수?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입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토지 보상 늦어지고 문화재 나오고 공사비 올라서 줄줄이 밀렸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3기 신도시조차 실제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 2년 이상 늦어지고 있어서 2026년에 이 물량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027년에 입주에도 문제입니다. 전철 같은 교통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결국 2026년은 시작일 뿐이고 이 공급 부족의 고통은 빨라야 2028년, 늦으면 그 이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형님들 중에 아직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거부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르겠냐? 지방 봐라, 미분양 쌓였다. 결국 폭락해. 맞아요. 지방은 지금도 힘듭니다. 근데 2026년 시장은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초양극화 시장이 될 겁니다. 서울 상급지, 신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반면 지방이나 비선호 지역은 여전히 미분양 무덤에서 허덕이는 디커플링, 즉 따로 노는 현상이 극심해질 겁니다.
지방 자산가들도 지방 아파트 팔고 서울로 올라오는 상경 투자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왜냐고요? 공사비가 올랐잖아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앞으로 나올 건 더 비싸다. 지금 있는 서울 신축이 제일 싸다. 이러면서 서울 알짜배기 아파트로만 몰리는 겁니다. 결국 2026년은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자산 격차의 끝판왕을 보여줄 겁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시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내 돈 조금만 들여서 집을 살 수 있는 갭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투자 소요까지 붙으면서 매매가도 결국엔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제 2026년부터 이어질 이 긴 터널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공급은 0이고 전세는 미친 듯이 오르고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로만 몰리는 상황.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멍하니 뉴스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움직여야죠. 첫째, 무주택자 형님들, 지금 집값 조금 떨어진다고 더 떨어져라 고사 지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6년 공급 절벽은 확정된 미래라고 했잖아요. 전세 대란이 터지기 전 지금 2025년 연말 혹은 2026년 초반 조정장이 어쩌면 마지막 버스일 수도 있습니다. 청약 기다릴까요? 아휴, 서울 청약은 가점 만점 아니면 로또 당첨보다 어려워질 겁니다. 입지 좋은 구축이나 리모델링 이슈 있는 곳을 미리 선점하는 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둘째,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실 분들, 상급지로 가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처럼 거래량 죽어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을 때 금매 잡아서 움직여야 해요. 2026년이 되면 서울 핵심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내 집 팔고 남의 집 사는 거라 차익만 감당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분들, 아직 취득세준과 같은 규제가 여전하니까 무리하게 집 늘리지 마시고 확실한 똘똘한 한 채 전략이나 아직 저평가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는 2026년에 정점을 찍을 거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포는 무지에서 나오고 기회는 팩트에서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